자, 제가 CIA에 신고하는 사람은 17명입니다. 15개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원장 15명, 그리고 노태학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2명, 조위대 17명입니다. 이 17명에 대한 모든 신원을 다 파악했습니다. 얼굴 사진을 다 구했고요. 전화번호도 구했고요. 주소도 다 구해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고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신고에 들어갑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물론 CIA 사이트에 한글어 사이트가 있지만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는 것이 CIA의 사람들이 또 영어로 하는 것이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 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법률 용어로 써가면서 영어로 합니다. 오늘은 15명 판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내에 모두 다 신고를 완료합니다. 자, 이들을 신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 법적 근거는 뭐냐? 항상 법입니다. 미국은 법이에요. 법입니다. 자, 법적 근거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17명에 대한 CIA 신고를 하는 법적 근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53년 10월 1일 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자, 좀 읽어드릴게요. 제3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입니다.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휘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휘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의 영토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잡하지만 한국과 미국 땅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자, 위의 것은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을 받으면,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동이라는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제재한다는 겁니다. 즉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미국 태평양 국가니까 한국도 태평양 국가고 대만도 태평양 국가예요. 우리가 한국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개입 안 한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태평양 지역입니다. 태평양 지역. 자, 그건 좀 옆으로 써있고,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위험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처해주고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대처해준다. 그런데 이 무력 공격의 범위를 확장해놨어요. 윤석열 때 확장했습니다. 자,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2024년 10월 31일 날, 자, 미 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영현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히 상하에서 사이버 공격이, 여기 봐요.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3조가 공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무력이 되어 있는데 무력의 범위를 사이버까지 확장해 놨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3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제가 15명 선거관리위원장과 노태학 그리고 조위대를 CIA에 신고할 때 사이버 공격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면 저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격이었어요. 사이버로, 즉 전산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공격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미국에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점은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좀 부정선거라고 해서 그냥 미국 CIA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3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미국 관리가 증언하고 있어요. 미국의 관리가 누구냐? 현직 관리예요. 존 미스, 미 국무부 국제사이버안보 차관보입니다. 미국 관리가 한국 6.3 대선이 부정이 지휘기 체함대로 미국 공산당 왕원익을 직접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정보기관은 사이버 정보기관은 중국이 인터넷으로 한국의 선거에 공격했다, 한국을 공격했다는 것을 미국의 관리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야, 미국의 최고 이 사이버 책임자가 중국이 사이버로 한국을 공격했다고 했지. 한미 상호 방위조약 3조는 사이버도 포함되잖아. 한국이 공격당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구해줘야 돼. 따라서 사이버로 공격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이버 공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 공격의 마지막 아무리 사이버로 공격을 해도 예를 들어 누가 이재명이가 몇 표 차로 이겼다라고 해도 결국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말단 250개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벽돌 투표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250개의 이 선거관리위원장들은 사이버 범죄의 사이버 공격의 최종 실행자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중국은 사이버로 한국을 공격했고 사이버 공격의 최종 실행자가 250개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노태악이고 그 범죄를 소송을 해달라고 막은 사람이 조이대입니다. 그래서 15개 선거관리위원장 플러스 노태악 플러스 조이대를 오늘부터 신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미국은 발표를 하는데 FBI의 수사 결과가 일부 흘려다 나왔어요. 자, FBI 수사 결과가 뭐냐면 이번에 FBI가 곧 발표를 하는데 FBI가 미국의 부정선거에 수원이 12번이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 CIA 부정선거 보고서에는 CCP, 화웨이, 미루, 도미니언 시스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 한국의 수원이 12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유출이 됐어요. 지금 수사부가 유출이 됐어요. 자, 엘살바도르 선거 당시 수원 서버로 왔다 갔다 했다. 미국 선거에도 수원이 좌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2020년도 자기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근데 중국 그리고 나머지 5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어요. 곧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15개, 15개 선거관리위원장들과 노태악 그리고 조이대를 오늘부터 신고에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곧 이거를 발표합니다. 이 신고를 하고 이번 주 중에 신고를 다 마치는데 CIA 신고 영어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찾아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물론 한글어 사이트가 있지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중간에 트럼프가 공개를 하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쫙 공개하면 다시 재신고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귀하의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를 또 다 발표를 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들의 혐의를 15명 플러스 노태학 조이대 17명의 추가 혐의를 더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신고하겠습니다.